오늘의 3위 소식입니다. 금배지 떼고 봉황 그리나.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더 이상 당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호롭게 두고도 아무런 것도 없이 무산돼 버리고 국회의원으로 서 있는다는 자체도 그렇게 의미가 느껴지지 않고 시점을 이제 오늘로서 잡은 거예요. 정치가 상당히 소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이라는 게 뭐 있으면은 결국 당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이제 마음대로 뭐 표현도 하기도 어렵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는 경우는 좀 자유스러워진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내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걸 알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데 순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뒤로 쳐져가지고 내가 무슨 지금 은퇴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돼요.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라는 말을 잘 생각해서 의미를 따져보면 내가 뭘 하는지 알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 뜻을 이해하셨습니까? 뭐 어렵지만 전 대충 감이 옵니다. 이런 거 같지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뭡니까? 순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순교입니다. 네. 박해 전 다른 게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진영, 다시 해서 친문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진영으로부터 어떤 뭐 과연 김종인 대표가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폄훼 혹은 뭐 어떤 그 과연 세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본인은 신앙이라는 건 바로 대선 출마가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던지고 배지도 던지고 모든 걸 던져서 마지막으로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불사르겠다. 네.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내용 중에 보면 탄핵 심판 이후에 당에 있으면 아무래도 내 의사 표현을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김종인 전 대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입장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탄핵 심판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야말로 대선 정국을 확 돌입하는 거죠. 네. 다시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여지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해서 대선 인용을 그러니까 이틀 앞두고 바로 본인이 마지막 출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뒤로 쳐져서 은퇴 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선 정국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 어저께 내 전화를 받았는데 고맙다고 했냐고. 아니 내가 뭐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다음 대선 지금 준비하느라고 바쁜 사람인데. 문재인 대표가 무난하게 아니 그 스스로 대세론을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거기 할 말 있겠어요? 더 이상 뭐 할 얘기 없어요. 문재인 대표가 연락해 오신 적 없으세요? 난 뭐죠? 그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안 지사하고 지금 문재인 씨하고 하여튼 격렬한 경쟁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당으로 그런 모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데요. 무슨 출마를 해? 대선에 직접. 그건 앞으로 두고두고 생각해 본다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새로 당을 맡으신다거나. 글쎄, 그거 두고 보세요. 문재인 전 대표가 나에게 전화도 안 했다. 뭔가 좀 서운함이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늘 이제 친문 우리가 패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정치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을 자꾸 이제 부인하고 배제하고 하는 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연락을 해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재인 대표 연락을 했어도 김종인 대표가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 결심이 굳혀졌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나눌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예. 네. 지금 김종인 전 의원이 되신 건가요? 아직 탈당계 처리가 안 됐으면.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개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권력을 나누는 개헌으로 바꾸는데 아주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 남아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만약에 개헌안을 받는다. 그랬으면 좋아, 대통령 밀어줄게. 대신 임기는 3년 만에. 왜냐하면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바꾸면 국회의원들하고 임기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3년짜리 대통령안은 당연히 안 받았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참여정부의 어떤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다음 정권에서 해보고 싶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와 그런 지점에서는 절대 타협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는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걸고 아마 순교, 대선 출마를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나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공약을 들고 나오는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순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 출마할 예정입니까? 물었을 때 무슨 출마를 해? 라고 대답을 아까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보면 안다고 그랬죠. 네. 여지를 남겨놨었으니까요. 아. 보면 알겠죠, 이제. 정치인의 말은 항상 여지가 남겨있는 부분, 그 여지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군요. 자,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추미애 당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 나오셨어요? 뭐 함께 하시리라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8단계는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아까 이제 8단계가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계속 또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추가 의원들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자, 감사합니다. 예. 탈당계를 내기 전에 이미 탈당에 대한 의사는 밝혔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설득할 생각을 안 했던 걸까요? 아니면 못했던 걸까요? 전 두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 반응인데요. 네. 과연 김종인 대표를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지 않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했을 것 같고요. 아하.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대표가 분명히 정치권에서 굉장히 한 칼 있는 분이죠. 실력이 네. 있는 분이죠.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리고 비례대표만 우선할 정도로 권력의 속성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비전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과연 대중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느냐. 둘 다 제가 볼 때가 의원들의 반응이나 대중의 반응이나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당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의원들이 얼마만큼 따라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계 의원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20-30명 정도가 김종인계로 분류가 되는데 네. 오늘 대표적인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의원이나 최명길 의원 상당히 좀 쓴소리를 했죠. 네. 당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예의를 좀 챙겨야 된다. 의총에서도 예의를 좀 김 전 대표에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런 쓴소리를 했고요. 근데 이제 김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본인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 당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저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런 분위기는 익히 좀 점쳐지고 있었던 기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순위 또 숨가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